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구정 끝나면 거의 2월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파카도 2026년을 맞이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저희가 구정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또 새롭고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정이니까 인테리어를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에 사실 변화, 부동산 쪽에 뭐 여러 흐름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잡는다 해서 뭐 보유세를 올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업용 부동산도 뭐 그 영향을 아예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주식장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나서 약간 뭔가 보합세가 되는 시점부터 이제 사람들이 뭔가 실물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사업용 부동산도 사거나 다른 실물들로 갈 수 있는데 조금 시장이 어떻게 될까? 작년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작년이 CBRE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역대 최고 금액이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최고 금액이라는 게 거래량의 숫자 그다음에 금액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돼서 전체적인 부동산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 거래 금액이 된 거지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돼가지고 최고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최고의 시장이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다른 투자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상업용 부동산에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은 상업용 부동산으로는 괜찮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뭐 늘 얘기 드렸듯이 위치가 중요하고 공실이 중요하고 작년 한 중반 이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주변에 공실 있는 건물도 조심하시고 무조건 유동인구 많은데 외국인 많은데 그런 상권을 타겟으로 잘 봐야 된다라고 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다른 유튜브들을 봤더니 제가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타겟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소식들에 조금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 그분들한테도 영향을 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그렇게 잘 만들고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사실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자산운용사 하는 형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는데 확실히 상업용 부동산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임대료가 좀 적어도 꼬마 빌딩 투자를 하고 이렇게 메리트를 만들고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그거 임대료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사? 딱 10년 전만 해도 주택 사가지고 꼬마 빌딩 만들어서 아파트보다는 똘똘한 한 채의 건물 이런 게 약간 대세였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사실 기본인 것 같고 건물을 살 때는 오히려 임대 수익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수익용 건물 땅값도 임대 수익과 따라가는 그런 건물들을 보는 타겟으로 많이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을 보는 그런 트렌드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최근에 오피스 시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확실히 대형 오피스 시장 그러니까 뭐 테헤란로나 아니면 광화문이나 이런 메인 대형 오피스 시장은 오히려 되게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소형 오피스들이 힘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중소형 오피스들 그쪽 지역에 있는 땅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또 그만큼 맞춰줘야지 오피스가 채워지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형 오피스들이 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오히려 대형 오피스로 들어가는 분들은 좀 있어도 중소형 오피스 시장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오피스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너무 공급이 과다이다 보니 차라리 더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5년도에 거래가 제일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사실 호텔이 정말 화랑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그 연희동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3,208억이 하려고 되는 연희동에 3,208억이면 진짜 크겠네요. 사실 연희동 같은 경우도 도심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호텔로서의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호텔들, 관광지 가까운 호텔들이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서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낡은 호텔들은 매입해가지고 또 새롭게 리뉴얼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종로에 파고다 어학원이 들어가 있던 메인 건물 같은 경우는 UH 스위트라는 회사에서 매입해서 UH 스위트 호텔을 만들고 있거든요. UH 스위트가 워낙 도심권에다가 메인으로 호텔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이런 호텔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회사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래 사례 때문에 확실히 거래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타겟층이 명확한 건물을 사야지 된다. 물론 지금 막 호스텔 투자한다라고 이제 얘기들 많고 에어비앤비 투자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법적으로 되게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에도 저는 호텔 수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권들로 성장할 것 같고 북촌, 서촌 같은 경우도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안국동, 이면도로도 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동, 이면도로나 인사동 주변에도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건물들이 있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제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 은행 이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내가 200억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더니 거의 원가가 이거저거 뭐 300억이더라고요. 이거 대출이 한 240억, 250억 정도 받았는데 한
달에 이자가 한 5, 6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내가 5, 6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내가면서 이거를 뭐 임대를 놓든 매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는 거냐. 요즘에 어차피 임대 수요도 안 좋고 매가도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자 1년에 뭐 7, 8억씩 내다 보면 뭔가 좀 정신 차리고 괜찮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사실 그래요. 약간 강남에도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의 건물 아니면 사실 요즘에 제가 사라고 선뜻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강남에 땅 싸게 나왔는데 할래? 라고 최근에 한번 제안이 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깊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 사가지고 임대 채우기도 생각보다 애매하고 직접 오피스를 쓰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라는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도 생각보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싼 값으로 나왔지만 제가 선택하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전문가, 그다음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봤던 투자자의 입장으로 봐도 요즘에 확실히 그런 공실 리스크가 있고 뭔가 할 게 애매한 시장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늘 얘기 드렸듯이 유동인구 많은 데 가셔야 되고 또 저희가 2026년에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 종로 3가 메인거리 우리 알파카 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또 빌딩 관리를 맡기고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건물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최근에 종로 3가 메인길에 있는 전면 넓었던 건물이 저희 회사를 통해 잔금을 했는데 이제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바뀔지. 그리고 그 뒤에 재작년에 거래했던 124억짜리 건물도 지금 임대료도 많이 올라갔고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건물을 사서 임차인과 건물 세팅을 어떻게 바꾸면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요즘 시대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모습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026년도에는 종로 3가의 메인 상권에 알파카가 어떻게 보면 깃발을 가장 많이 꽂았거든요. 그 깃발을 많이 꽂은 알파카의 건물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도 투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즘에 변화되는 것도 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지? 라는 스펙타클한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시장인데 이런 불안정한 시장일수록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권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투자하시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선두하고 여러분들께 더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뭐 저희가 사실 종로 3가, 홍대, 뭐 이태원, 성수 이런 지역에 작년에 저희가 유동인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알파카를 통해서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알파카를 통해서 거래하는 고객들이 지금 다 관리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카 빌딩 관리에서 그 건물들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좀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파카 같은 경우는 중개 시스템도 완벽한 회사지만 빌딩 관리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하고 잘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은 부동산 투자하실 거 알파카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빌딩 관리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빌딩 관리를 같이 참고해서 AS를 명확하게 잘 받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게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 궁금한 점은 인스타그램 회사 문의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